40년 전 그 사람이 쓴 편지가 오늘 내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봉투를 쥔 손이 떨렸어요. 나는 왜 아직도 떨리는 걸까 싶었어요. 62이에요. 이제 이런 설렘이나 두려움 같은 건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필체를 보는 순간 22살 재봉사였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 봉투 하나가 우리 집의 오래된 평온을 통째로 흔들 거라고.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33 된 딸과 매일 아침 먹는 된장찌개와 저녁에 텔레비전 소리가 있는 이 작은 집을, 그 모든 게 흔들릴 줄은. 1985년 늦가을이었어요. 종로 3가 시장 골목, 재봉틀 소리가 다닥다닥 울리던 작은 옷가게. 나는 거기서 단추를 달고 지퍼를 갈았죠. 손끝은 늘 실밥투성이었고 점심은 김밥 한 줄이면 충분했어요. 저녁이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262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 씨를 처음 본 건 그 버스 정류장에서였어요.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 서 있었죠. 그 사람도 우산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웃음이 참 따뜻했어요. 그 뒤로 몇 번, 아니 수십 번을 그 자리에서 마주쳤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나눈 짧은 대화들, 날씨 얘기, 시장 얘기,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내겐 전부였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 웃는 얼굴, 코트 깃에 묻은 빗방울까지도 다 기억해요. 어느 날 도윤 씨가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읽어봐요. 나중에. 그리고 사라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정 씨, 미안해요. 갑자기 멀리 가야 해요. 사정이 생겼어요. 언젠가 꼭 다시 올게요. 언젠가는 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오늘 그 필체가 다시 나타났어요. 우편함을 열었을 때 낡은 종이 냄새가 났어요. 봉투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분명히 도윤 씨의 손글씨였어요. 40년 전 그대로. 하지만 이상했어요. 소인을 보니 날짜가 최근이었어요. 2025년 10월 28일. 그리고 발송지도 우리 동네 근처 우체국이었어요. 서울 광진구. 여기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 발신인카는 비어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그걸 들여다봤어요. 우편함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열어야 하나, 열지 말아야 하나.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영호 씨가 아침 그릇을 씻고 있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스펀지가 그릇을 문지르는 소리.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들이었어요. 익숙하고 안전한 소리들. 나는 봉투를 가방 안쪽 지퍼칸에 넣었어요. 스르르 소리를 내며 지퍼가 닫혔죠.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영호 씨가 물었어요. 부엌 문턱에 기대서서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응, 2시 예약이야.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요. 과묵하고 깊이 묻지 않는 사람. 하지만 오래 지켜보는 사람이었죠.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한 번 더 가방 안쪽을 만져봤어요. 봉투가 거기 있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밖은 차가웠어요.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40년 전 그 비 오던 날을 떠올렸어요. 우산 없이 서 있던 두 사람, 웃음을 나누던 그 순간, 병원은 동네 안에 있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 정형외과 대기실은 늘 사람이 많았어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죠. 무릎이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어깨가 굳은 사람들. 나는 그 사이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진료가 끝나고 약을 받았어요. 약국에서 약봉투를 건네받을 때 봉투라는 단어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어요. 가방 안에 있는 그 봉투, 열어보지 않은 그 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쳤어요. 생선 냄새, 나물 냄새,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였어요. 익숙한 냄새들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은정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이웃 말순 씨였어요. 말순 씨는 동네 소식통이었어요. 누가 어디 아프다, 누구네 아들이 결혼한다. 그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디 갔다 와요? 응, 병원. 또 무릎? 응. 나이가 이러니 어쩌겠어요.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이젠 병원이 사랑방이라고. 말순 씨는 웃었어요. 나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어요. 마음 한쪽이 무거웠으니까. 그나저나 요새 우리 동네 우체국 집배원 바뀐 거 알아요? 응? 김우택 씨. 말 수 없는 사람인데 일은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집에 잘못 온 우편물을 찾아와서 사과하고 갔어요. 우체국, 집배원.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래, 그 사람 어디 사는데? 글쎄, 우체국 근처 어딘가겠지. 왜? 아니, 그냥. 말순 씨와 헤어지고 나는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영호 씨가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뭐래? 별일 없대요.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62인데,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접힌 종이를 펼쳤어요. 필체는 40년 전과 똑같았지만 글씨가 조금 흔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어요. 은정 씨, 오랜만이에요. 아니,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어요. 미안해요. 그때 말없이 떠나서 사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정이 있어요. 하지만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할 말이 있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광진구 어느 동 어느 번지.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 나는 편지를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 숨겼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영호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30년을 함께 잔 사람, 함께 늙어가고 있는 사람. 나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나야 하나, 만나지 말아야 하나. 그리고 어둠 속에서 40년 전 그 비오던 버스 정류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영호 씨보다 먼저. 부엌에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그 편지 생각뿐이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영호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세수를 하고 온 얼굴에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응, 잠이 일찍 깼어.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영호 씨는 식탁에 앉았어요. 나는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매일 아침 먹는 것들이었어요. 영호 씨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간이 좀 싱거운데. 그래. 응. 요새 간을 약하게 하나 봐.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영호 씨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나도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어디가? 영호 씨가 물었어요. 시장 좀 갔다 올까 해. 뭐 필요한 거 있어? 김치 담가야 하니까. 배추 좀 사오려고.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차를 마셨어요. 보리차 한 잔을 다 비우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뚝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먹고 영호 씨는 택시 일을 나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한번 나를 돌아봤어요. 저녁 늦을 수도 있어. 응.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혔어요.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어요. 광진구 자양동 257-8. 우리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나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봉투는 가방 안쪽에 넣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62살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그런데 눈빛만은 22살 때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나는 우산을 챙겨 들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우체국이 있었어요. 작은 우체국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등기를 보내거나 택배를 찾으러 오는 곳.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구에 직원이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중년 남자였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혹시 김우택 씨 계세요? 집배원 말씀이세요? 지금 배달 나가셨는데요. 아, 그래요. 몇 시쯤 돌아오세요? 글쎄요, 보통 오후 늦게 들어오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나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장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머니들이 배추를 고르고 생선을 보고 값을 깎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은정 씨, 또 말순 씨였어요. 말순 씨는 과일 가게 앞에서 귤을 고르고 있었어요. 어머, 여기서 또 보네. 배추 사러 왔어요. 나도 김치 담으려고. 올해 배추값이 좀 비싸더라고. 작년보다 훨씬. 말순 씨는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배추가, 날씨, 동네 소식들. 나는 대충 맞장구를 쳤어요. 하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어제 말한 그 집배원 김우택 씨 있잖아요. 나는 귀를 세웠어요. 응? 그 사람 일은 정말 꼼꼼하게 하는데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이상하다니? 이 동네 사람들 얼굴을 다 외운대요. 누가 어디 사는지, 누구한테 어떤 우편물이 자주 오는지까지 다 안다고. 좀 무섭지 않아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거겠지. 그런가? 어쨌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동네 우편물 이야기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말순 씨는 웃었어요. 나는 억지로 따라 웃었어요. 배추를 샀어요. 2포기. 무겁게 손에 들렸어요. 말순 씨와 헤어지고 시장을 나왔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자꾸 우체국 쪽으로 가게 됐어요. 오후 4시쯤 다시 우체국 앞을 지나쳤어요. 이번엔 밖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우체국 유니폼을 입고 우편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김우택 씨였어요. 나는 다가갔어요. 저기요.
우택 씨가 돌아봤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네. 혹시 제가 받은 우편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우편물인데요? 일주일 전쯤 받은 편지인데요. 발신인이 없고 소인이 이 우체국으로 찍혀 있었어요. 우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소가 어디신데요? 나는 주소를 말했어요. 우택 씨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편지요. 기억나네요. 기억나요? 네. 그 주소로 비슷한 필체의 편지가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다 반송됐어요. 반송요? 주소가 틀려서요. 번지수가 잘못됐거나 수취인 이름이 없거나 그런 편지들이 여러 번 왔어요. 몇 달 전부터요. 그러다가 이번엔 제대로 된 주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발신인은요? 그건 모르겠어요. 발신인 란이 비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소인을 보니까 이 우체국에서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이 근처에 산다는 얘기죠. 이 근처에. 네. 혹시 누군지 찾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우택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을 하러 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편지가 왔었다고, 계속 반송됐다가 이번에야 제대로 도착했다고. 그럼 도윤 씨가 몇 달 동안 나를 찾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근처에서. 나는 배추를 든 손에 힘을 줬어요. 무거웠어요. 팔이 저렸어요. 하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지나가는 거리들을 봤어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모든 골목이 익숙했어요. 모든 가게가 낯익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버스가 정류장에 섰어요.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그 중에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낯익었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는 걸 봤어요. 뒷모습이 40년 전 그 사람 같았어요. 어깨의 기울기, 걷는 속도, 모든 게. 버스가 출발했어요. 남자는 멀어졌어요. 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그 사람이었을까?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영호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배추를 부엌 싱크대에 놓았어요. 무거운 걸 내려놓으니 팔이 후들거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다시 주소를 봤어요. 광진구 자양동 257-8.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영호 씨가 곧 돌아올 거예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나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어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녁 식탁에서 영호 씨가 물었어요. 오늘 배추 샀어? 응. 무거웠을 텐데. 내가 사다 줄걸.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영호 씨는 나를 보았어요. 조용히 오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밥그릇을 보면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영호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고른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본 그 남자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튿날 아침 결심했어요. 가보기로. 그 주소로 가는 데는 버스로 10분이 걸렸어요. 영호 씨가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나서 나는 집을 나섰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고 또 갈아입었어요. 62살 여자가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었어요. 우스웠어요. 동시에 슬펐어요.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어요. 슈퍼마켓, 세탁소, 분식집, 매일 보던 풍경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었어요. 자양동에 내렸어요. 주소를 확인했어요. 257-8번지. 골목 안쪽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걸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낡은 빌라가 나왔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1층에는 작은 슈퍼가 있었고 2층과 3층은 주택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2층에는 두 집이 있었어요. 202호, 202호. 나는 202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나를 보더니 물었어요. 누구 찾으세요? 202호에 혹시 최도윤 씨 아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도윤 씨요. 알죠. 근데 지금 안 계실 거예요. 언제쯤 돌아오세요? 글쎄요. 요새 자주 병원 다니시거든요. 오후쯤 되면 돌아오실 텐데. 병원이요? 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아침 나가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나는 202호 문 앞에 혼자 남았어요. 병원이라고 했어요.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작은 공원이었어요. 놀이터가 있고 벤치 몇 개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니, 더 지났을 수도 있어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남자였어요.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손에는 병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느렸어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같았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였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 어깨, 그 걸음걸이, 그 뒷모습, 모두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남자가 빌라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걸어갔어요. 그 사람을 향해. 저기요. 남자가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봤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윤 씨는 나를 보았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정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전과 같은 목소리였어요.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낮아졌지만 분명 그 목소리였어요. 네, 저예요. 도윤 씨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놀람, 반가움, 슬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편지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와줄 줄 몰랐어요. 저도 올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서 서로를 보았어요. 4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굽은 어깨. 세월이 다 보였어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도윤 씨가 물었어요. 네, 좋아요.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동네 카페였어요. 조용했어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도윤 씨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나는 따뜻한 차를 주문했어요. 커피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도윤 씨는 컵을 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오래됐죠? 네, 정말 오래됐어요. 많이 늙었죠? 저도요. 도윤 씨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때 미안했어요. 말도 없이 떠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윤 씨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죠. 지방에 계셨는데 혼자 사셨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야 했어요. 연락할 시간도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왜요? 돌아올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아버지 간병을 해야 했고, 일도 구해야 했고, 서울로 다시 올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끊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은정 씨를 위해서라도.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어요. 울면 안 됐어요. 지금 울면 안 됐어요. 그 뒤로는요? 아버지를 15년 간병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 뒤에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결혼했을 거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았어요. 왜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도윤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치매예요. 초기지만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점점 나빠질 거라고. 가끔은 아침이 비어 있어요. 오늘이 몇 월인지,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잊기 전에 만나고 싶었어요. 할 말이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도윤 씨, 괜찮아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카페 안에 음악이 흘렀어요.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었어요. 남편은 있죠? 도윤 씨가 물었어요. 네, 있어요. 잘해주나요? 네, 착한 사람이에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 씨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걸, 40년 전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카페를 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도윤 씨는 빌라 앞에서 멈췄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야 하는 걸 알았어요.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네, 또 만나요.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았어요. 202호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았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피어났어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퇴근해서 집에 와 있을 거예요. 저녁 준비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영호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영호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나를 보았어요. 오래 조용히. 어디 갔다 왔어? 시장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빈손이었어요. 아, 맞다. 사려던 거 품절이라서 그냥 왔어요. 영호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응. 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국을 데우고 밥을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카페에 있었어요. 도윤 씨의 떨리는 손,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라는 말, 그 쓸쓸한 웃음. 그날 밤 저녁 식탁은 조용했어요. 영호 씨도 나도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어요. 딸깍 딸깍. 내일은 뭐해? 영호 씨가 물었어요. 별일 없어요. 그럼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당신 일 있잖아요. 하루쯤 쉴 수 있어. 괜찮아요. 일하세요. 영호 씨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국그릇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어요. 밤이 깊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영호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호흡.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 나는 천장을 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도윤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40년 전 비 오던 버스 정류장도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우산 없이 서 있던 그날. 손바닥만 한 처마 밑에서 어깨가 닿을락 말락한 거리로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웃었던 그날.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나는 3번 더 도윤 씨를 만났어요. 첫 번째는 공원 벤치에서였어요. 두 번째는 그 카페에서였어요. 세 번째는 도윤 씨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였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나는 영호 씨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병원 간다고, 시장 간다고.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도윤 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멀쩡했어요. 40년 전 이야기를 또렷하게 기억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비가 얼마나 왔는지, 내가 입었던 회색 코트까지도. 하지만 어떤 날은 아니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도윤 씨가 물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11월 18일이에요. 11월이구나. 추워졌네요. 네, 많이 추워졌어요. 도윤 씨는 창밖을 보았어요. 한참 보더니 다시 물었어요. 오늘이 며칠이라고 했죠? 그때 알았어요. 정말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괜찮아요. 11월 18일이에요.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미안해요. 요새 자꾸 이래요. 방금 들은 말도 까먹어요.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혼자 사는 게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평생 혼자. 나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도윤 씨. 네. 후회해요? 그때 저를 만난 거? 도윤 씨는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어요.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은정 씨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일이에요. 비록 짧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딸 서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서린아.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응, 괜찮아. 요새 자주 외출하신다며? 아빠가 그러시던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구들 좀 만나고 그래. 무슨 친구? 말순 이모? 응.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거짓말이었어요. 또 거짓말.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알았지?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딸까지 눈치챘어요. 영호 씨도 알고 있을 거예요.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영호 씨가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일찍 왔네요. 응. 오늘 손님이 별로 없었어. 영호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나를 보았어요. 여보. 네. 말 좀 해봐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요? 요새 어디 다녀요? 친구들 만나고 그러죠. 무슨 친구? 동네 친구들이요. 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슬프게.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 아니에요. 나도 바보는 아니에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모를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호 씨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편지 봉투였어요. 내가 받았던 그 봉투. 내가 서랍에 숨겨둔 그 봉투.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호 씨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편지요. 누구한테 온 편지? 옛날에 알던 사람이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 갑자기 편지를 보내요. 40년 만에? 영호 씨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툭 소리가 났어요. 말해봐요. 누구예요? 당신이 몰라도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몰라도 되는 사람한테 당신이 숨어서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나는 입을 열었어요. 닫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잠깐 흔들렸어요. 영호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눈이 빨갰어요. 당신을 믿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그 사람 누구예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영호 씨가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어디 가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지금 밤인데. 괜찮아요. 문이 닫혔어요. 쾅 소리가 났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아니 바닥에.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봉투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나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영호 씨는 늦게 돌아왔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나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어요.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서 문이 열렸어요. 영호 씨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여보. 영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우리 사이에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위에 봉투가 있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영호 씨가 말했어요. 그 사람 최도윤이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도 알아요. 당신 첫사랑. 어떻게 알아요? 영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 친구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고. 최도윤이라는 이름도 들었어요. 근데 사라졌다고, 연락이 끊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당신은 나를 선택했으니까. 근데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편지를 우체국 집배원한테 들었어요. 김우택 씨, 그 사람이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한 편지가 자꾸 반송됐다고. 몇 달 동안. 근데 이번에 드디어 제대로 된 주소로 도착했다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사람한테, 최도윤한테. 뭐라고요? 영호 씨는 나를 똑바로 보았어요. 2달 전이에요. 우택 씨한테 주소를 물어서 찾아갔어요. 그 사람 지금 아파요. 머리가, 기억이 사라지고 있대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은정이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영호 씨의 목소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요. 편지 쓰는 거, 주소 찾는 거, 전부.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당신이 후회하면서 살까봐요. 뭐라고요? 나는 알아요. 당신이 가끔 먼 곳을 보는 거,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는 거, 비 오는 날이면 왠지 슬퍼 보이는 거, 다 알아요. 30년 동안 봤으니까. 영호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만나게 해주자.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주자. 그럼 당신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남은 시간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둘 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은 이상했어요. 조용했어요. 영호 씨도 나도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의 일을 했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무거웠어요. 오후에 도윤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정 씨, 오늘 시간 있어요? 나는 영호 씨를 봤어요. 영호 씨도 나를 보았어요. 잠깐만요. 나는 영호 씨에게 말했어요. 도윤 씨예요. 만나자고 하는데.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요. 마지막 인사해요. 제대로. 당신도 같이 갈래요? 영호 씨는 놀란 것 같았어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우리는 함께 갔어요. 버스를 타고 자양동으로. 도윤 씨 집 근처 그 카페로. 도윤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놀란 얼굴이었어요.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박영호예요. 도윤 씨와 영호 씨가 눈을 마주쳤어요. 한참 서로를 보았어요. 그리고 영호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 씨도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어요. 우리는 앉았어요. 셋이서. 이상한 자리였어요. 영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편지 도와드린 사람이 저예요. 도윤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이요? 네. 우체국 집배원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도와드렸어요. 왜 그러셨어요? 제 아내가 후회하지 않고 살았으면 해서요. 도윤 씨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갔어요. 카페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일상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걸.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그날 카페에서 나와서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걸었어요. 도윤 씨 집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윤 씨 집 앞에 도착했어요.
빌라 계단 앞에서 도윤 씨가 멈춰 섰어요. 들어가세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내가 말했어요. 은정 씨, 네, 고마워요. 와줘서 저도 고마워요. 도윤 씨는 영호 씨를 보았어요. 박영호 씨, 네, 좋은 분 만나셨어요. 은정 씨, 압니다. 도윤 씨는 웃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그럼 이제 안녕히 가세요.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잘 사세요. 이제 그만 헤어져요. 다 담겨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도윤 씨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천천히 한 발 한 발. 2층에 도착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끝이었어요. 영호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40년을 함께한 손이었어요. 가요. 집에. 응.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손을 잡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버스가 왔어요. 우리는 탔어요.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을 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여보, 영호 씨가 말했어요. 응? 당신 탓 아니에요. 뭐가요? 흔들린 거.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나는 영호 씨를 보았어요. 옆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65살 남자. 30년을 함께 산 남자.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영호 씨는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있었죠. 언제요? 여러 번. 택시하다 보면 손님 중에 좋은 사람도 만나고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다른 삶도 가능했을까 하고. 그런데 매번 집에 오면 당신이 있었어요.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는 당신. 그럼 생각했죠. 이게 내 자리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나는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미안해요. 당신한테 나도 미안해요. 더 잘해줄걸?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버스가 우리 동네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내렸어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집까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 30년 동안 살아온 공간의 냄새. 배고파요. 저녁 먹어요. 영호 씨가 말했어요. 응.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들이 있었어요. 나는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둘이서 잘 먹겠습니다. 영호 씨가 말했어요. 나도 따라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영호 씨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릇을 닦고 물기를 닦고 제자리에 놓았어요. 오늘 일찍 자요. 응. 피곤해요.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나란히. 영호 씨가 불을 껐어요. 어둠이 내렸어요. 여보. 응? 사랑해요.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아니, 처음 듣는 말이었을지도 몰랐어요. 30년 동안. 나도 사랑해요. 영호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둠 속에서 따뜻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커튼 사이로 비치는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영호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영호 씨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앉아요. 내가 할게요. 당신이요? 오늘은 내가 할게요. 우리는 앉았어요. 영호 씨가 차린 밥상이었어요. 서툴렀어요. 국이 좀 짜고 계란이 좀 탔어요. 하지만 고마웠어요. 맛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예요. 맛있어요. 영호 씨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아침을 먹고 영호 씨는 일을 나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나를 돌아봤어요. 저녁에 봐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이 닫혔어요. 나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정리했어요. 빨래를 돌렸어요. 청소기를 돌렸어요. 일상이었어요. 평범한 일상. 그런데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도윤 씨가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리고 그 옆에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새 봉투였어요. 언제 온 건지 몰랐어요. 소인을 보니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서 못 봤던 거예요. 발신인 란이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필체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도윤 씨였어요. 나는 봉투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열어야 하나, 열지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열지 않기로. 이미 작별 인사는 끝났어요. 이미 선택은 했어요. 현재를, 영호 씨를, 이 집을, 이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열지 않아도 됐어요. 열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서랍을 닫았어요. 스르르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무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서랍의 나무 냄새, 이 집의 냄새.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어요.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비쳤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어요. 작은 입자들이 천천히 떠다녔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저런 것 같다고. 햇살 속의 먼지처럼 천천히 떠다니다가 어디론가 가라앉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저녁 무렵 딸 서린이가 왔어요. 갑자기 엄마, 어머 서린아, 왜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 서린이는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나를 가만히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요새 좀 달라 보여. 그래, 어떻게? 편안해 보여. 얼굴이 밝아졌어. 그런가? 응.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서린이는 웃었어요. 그냥 보기 좋아. 엄마랑 아빠 요새 사이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보여? 응. 어제 아빠가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좋으시더라. 오랜만에 그렇게 밝은 목소리 들었어.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먹고 가. 그럴게.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엄마와 딸이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고 국을 끓이고 밥을 차렸어요. 엄마, 응? 나중에 나도 엄마 아빠처럼 오래 사는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왜 갑자기? 그냥 30년을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쉽지 않지. 근데 그래도 해볼 만해. 진짜? 응, 진짜야. 서린이는 웃었어요. 나도 웃었어요. 영호 씨가 돌아왔어요. 문이 열리고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빠. 서린이가 뛰어나갔어요.
영호 씨는 놀란 얼굴이었어요. 설인이 왔네. 뭐 먹으러 왔어? 아빠 보러 왔지.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는 웃었어요. 셋이서 저녁 식탁이 따뜻했어요. 웃음소리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있었어요. 설인이가 회사 얘기를 했어요. 영호 씨가 택시 손님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만히 들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생각했어요. 설인이가 돌아가고 우리는 둘이 남았어요.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텔레비전을 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여보, 응? 행복해요? 영호 씨가 물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요. 진짜예요? 진짜요. 당신은요? 나도 행복해요. 지금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드라마였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냥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이 깊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불을 끄기 전에 나는 서랍을 한번 봤어요. 그 안에 봉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열지 않은 편지가. 하지만 괜찮았어요. 열지 않아도. 어쩌면 평생 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언젠가 열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영호 씨. 오늘 저녁 함께 웃었던 딸 설인이. 30년을 함께 산 이 집.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해. 그게 전부였어요. 잘 자요. 영호 씨가 말했어요. 당신도 잘 자요. 불이 꺼졌어요.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영호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고른 소리.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선택이구나. 매 순간 선택하는 거구나. 과거를 붙잡을 것인가, 현재를 선택할 것인가. 나는 선택했어요. 현재를.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은은한 빛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비치는 하얀 빛. 세상은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어요. 나는 잠이 들었어요. 편안하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또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났어요.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렸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호 씨가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딸 설인이는 자기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서랍 속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있어요. 열리지 않은 채로. 하지만 괜찮아요. 인생에는 열지 않아도 되는 편지가 있어요. 묻어두어도 되는 기억이 있어요. 보내주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함께 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식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매일 아침 먹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오늘부터는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여보, 밥 먹어요. 지금 가요. 영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웃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함께 흘러가면 됐어요. 천천히 함께.